건강하시기를 오랫동안 이 말을 마지막 인사로 써왔다. 불완전하고 모호하고 순진한 데다 공평하지 않은 말이라는 것을 알지만 늘 마음을 담아 썼다. 당신이 내내 건강하기를 바랐다. 지금도 당신의 건강,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가 각자 건강해서 또 봅시다. 언제고 어디서든 다시. 황정은 작가의 에세이 일기의 한 부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신에게 바랄 것이 있다면 오직 당신의 건강. 몸과 마음 모두 탈이 없고 튼튼하게 깊어지는 이 가을을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어느새 2022년도 두어 달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보고 싶은 사람들과 다정히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건강, 그걸 바라고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2022년 문장의 소리 지금 만나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문장의 소리 청취자 특집입니다. 특별한 날이니만큼 오늘은 홍대 녹음 스튜디오가 아닌 대학로 공공그라운드에서 함께 녹음을 진행합니다. 문학을 사랑하고 문장의 소리를 즐겨 들으시는 청취자를 직접 모시고 문학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약 한 달간 온라인에서 출연 청취자를 모집했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오늘 두 분의 청취자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의 손님 이세희 김민영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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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모신 청취자 두 분 모두 문학과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각자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하고 있는 이세희라고 합니다. 특히 주력하고 있는 건 소설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런 뜻깊은 자리에 나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또 김민영 씨도. 네, 안녕하세요. 저도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하고 있고요. 이름은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산책하면서 시를 쓰고 있어요. 앞에 말씀하셨듯이 저도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모두가 문학과 깊은 인연을 맺고 계십니다. 문학에 빠지게 된, 이제 전공이 문창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저는 일단 초등학교 때부터 문학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책 읽는 것도 좋아했고, 그럴 뿐더러 여러 백일장에 나가서 이제 시나 수필, 꽁트, 소설, 기타 등등의 이제 장르를 가리지 않고 쓰는 행위 자체를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학교에 가기 전에 이제 전공을 정할 때도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가까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어서 문예창작이라는 전공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도 이런 문학이라는 예술을 사랑하고 있고요. 네. 준비된 멘트가 네, 너무 노련하게 나오시네요. 네, 김민영 씨도 노련하게 해주세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책을 너무 좋아했었는데요. 네. 사춘기 때 조금 멀어졌었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학교도 들어가고 사회생활도 하면서 남모르게 상처받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때마다 저도 모르게 책을 찾고 있더라고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은 묵묵하게 저를 위로해줬던 건 항상 책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글을 쓰고 싶었고요. 그만큼 문학을 좀 사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청취자 특집인데 마치 방송인과의 특집처럼 느껴집니다. 두 분께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문장의 소리와의 인연이나 또 처음 청취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문장의 소리라는 이런 팟캐스트를 안 거는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소수살롱이랑 콜라보했을 때 처음 알게 되었었거든요. 하지만 열심히 듣게 된 것은 이번 여름부터 였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을 현재 앞두고 있는데 네. 졸업 작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에 대해서 여름방학 동안에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해왔어요. 단순히 졸업을 위해서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에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갈무리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
될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다가 저보다 앞서서 이제 글을 썼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문장의 소리가 그때 큰 도움이 되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 듣고 있습니다. 네. 이상하게 이세희 씨가 얘기를 하면은 제가 미소를 띠게 되는데 너무 말씀을 준비한 듯이 너무 잘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김민영 씨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실 경기도민인데 서울 한번 오려면은 최소 1시간은 잡고 와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버스나 지하철에서 뉴스를 봐도 다 봤던 내용들이고 드라마도 이미 다 봤던 내용이니까 그럼 책을 읽어볼까 했는데 또 종이책으로 읽자니 속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속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그럼 요즘 책 읽어주는 방송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찾다 보니까 문장의 소리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일상생활에 접목되어 있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긴 이동 시간 그것들을 위로하는 어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은데 지금 다음 질문하고도 연결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서울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도 문장의 소리를 듣게 됐을 때 되게 좋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뭐 산책을 하거나 지하철이거나 이럴 때 청취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세희 씨는? 저는 일단 시간이 날 때마다 듣는 편이긴 한데요. 네. 특히 집에서 이제 손을 움직이는 취미 활동 같은 걸 할 때 주로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부업으로 집에서 액세서리를 만들고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손이 바삐 움직일 때 머리가 비워지니까 네네. 그때 들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청취자분들도 뜨개질이나 십자수나 뭐 아니면 그림이나 기타 등등의 이제 손을 많이 움직이는 활동을 하실 때 들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민영 씨도 조금 더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앞에 했던 얘기랑 이어지긴 하는데 네네. 방송이 그 보통 이동 시간에 맞더라고요. 맞아요. 1시간에서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데 그때 이제 딱 키고 들으면서 가면은 좀 친구랑 얘기하면서 가는 기분? 친구들이 대화하는 거를 옆에서 들으면서 가는 기분이어서 네, 그래서 좋아요,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문장의 소리의 매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가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마치 그 작가랑 대화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또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로 이제 듣기만 하시다가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방송에 참여하게 되셨는데 오늘 방송 시작을 꽤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멋지게 하겠다라는 포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좀 지금 이렇게 준비된 듯이 말을 하고 있지만은 긴장이 된 상태거든요, 지금. 네. 이 적당한 긴장감이 저를 잘 이끌어 줄 거라고 믿고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준비된 멘트 같긴 했어요. 아닙니다. 네, 민영 씨도. 네. 네, 저는 재밌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문학을 좋아하는 만큼 눈을 반짝반짝 뜨면서 오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부드럽게 잘하고 계세요. 네. 두 분과 함께 하는 방송 저도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제가 조금 지쳐 있었다가 두 분과 방송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기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장의 소리 청취자 특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녹음까지 직접 거름해 주신 두 분께 문장의 소리가 어떤 의미일지 애정을 담아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요. Yes or No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문소의 시그널송만 들어도 두근두근 마음이 설렌다. 세희님? Yes. 민영님? Yes. 문장의 소리의 많은 방송 중에서도 듣고 또 들은 나만의 최애 방송이 있다. 세희님? Yes. 민영님? Yes요. 문소에 꼭 출연해 주었으면 하는 나만의 작가가 있다. 세희님? Yes입니다. 민영님? 너 괜찮나요? 네, 지금 저의 웃음소리가 너무 커서 네. 예, 이제부터 yes or no 대답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문소의 시그널송만 들어도 두근두근 마음이 설렌다 라는 것이었는데 문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기대하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세희님 어떠세요? 애정이 좀 많으신 편이죠? 그쵸. 저는 이제
문장의 소리를 들을 때 오프닝 멘트를 좀 주의 깊게 듣는 편이에요. 뭐 다른 팟캐스트를 들을 때도 그렇지만은 역시 오프닝 멘트로 문장의 소리가 네. 제일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그널송이 이제 들리기 시작할 때 오늘은 어떤 문장으로 이 문을 열어주실까 하고 되게 기대 많이 하면서 네. 듣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민영 씨는 어떠세요? 저도 그 영화관에 가면은 그 특유의 영화 시작할 때 시그널송이 항상 나오잖아요. 네. 그때마다 되게 오늘은 재밌을까 이러면서 좀 걱정 반 설렘 반 이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영화를 보는데 문장의 소리도 좀 쉽게 접할 수 없는 작가님들이 이야기를 항상 이렇게 새롭게 듣는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어떤 이야기를 오늘 들을 수 있을까 하고 좀 두근거리면서 시그널송을 듣고 있습니다. 네. 오프닝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또 이런 깨알 같은 정보를 주셨고 또 민영님도 작가분들과의 어떤 생생한 대화가 또 청취자분들을 사로잡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 주변에서도 저희 문장의 소리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혹시 추천을 해주셔서 같이 듣게 된 경우도 있으실지 궁금하네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청취자 특집 방송에 네. 참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네. 제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친구들과 하는 SNS에 이제 얘들아 나 내가 너무 좋아하는 팟캐스트 출연한다 하고 올린 적이 이제 있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친구들이 어떤 팟캐스트냐고 이제 묻는 경우가 되게 많이 들어왔었고 네. 이때다 싶어서 그때 문장의 소리 홍보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서 몇 명이 이제 덕분에 들어봤는데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예전에 듣다가 뭐 요즘은 못 듣고 있었는데 너 나온다 하니까는 다시 정주행 해봐야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민영님은 어떠세요? 저는 주변에서 듣는다는 분들은 보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학교 친구가 제가 학교 통학 시간이 4시간 걸린다라는 걸 알게 되고 왕복이요, 왕복. 네, 네. 왕복 통학 4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 심심하냐 해가지고 제가 문소를 추천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들었는지는 안 들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보진 않았으나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문장의 소리의 많은 방송 중에서도 듣고 또 들은 나만의 최애 방송이 있다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어떤 방송일지 진짜 궁금해집니다. 이건 사실 좀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네. 실은 지금 문장의 소리 연출 담당하고 계시는 네. 김봄 소설가님 방송을 제일 열심히 들었습니다. 네. 18년도쯤에 작가님 작품을 접하게 됐고 어떤 분일까 궁금해서 좀 찾아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여름에 이제 문장의 소리를 하나 둘씩 이렇게 듣다가 예전에 출연하셨다는 거를 알게 돼서 좀 그거를 집중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고양이 알러지가 있으시면서도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저와 많이 좀 겹쳐 보였습니다. 그러면 혹시 알러지 있으신데 고양이 키우시는 건가요? 고양이를 키우지는 현재 못하고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만 알아서. 네. 민영 씨는 또 어떠세요? 저는 몇 화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네. 그 김기태 소설가님이 네. 나오셨던 그 화를 2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 소설가님의 태도에서 나오는 여유로움과 그 네. 느긋함 그런 네.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듣기 편안했어요. 네. 철저하게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네. 어쩐지 여유가 남다르시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은 문장의 소리 코너 중에 가장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애정하는 코너가 있으실까요? 저는 N장르의 수다를 좋아하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구나 하고 좀 깨닫게 해주고 있는 코너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각자 위치에서 느끼는 것들이 다 다르니까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닐까 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글 쓰는 걸 겁내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코너이지 않을까 하고도 네.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코너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또 민영님. 저는 그 마지막에 My Favorite 네. 그 코너를 너무 좋아하는데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되게 조용하거나 점잖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아직까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되게 말 많고 쾌활하고 장난기 많은 사람인데 오히려 작가님들이 활동적인 그런 모습을 좋아한다라고 나왔을 때 그런 느껴지는 반전 매력? 네. 이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작가님들이 의외로 되게 까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마지막 질문은 문소에 꼭 출연해 주었으면 하는 나만의 작가가 있다 였는데 세희님은 있다고 하셨고 민영님은 없다고 하셨는데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작가님을 원하시는지. 제가 평소에는 에세이를 안 읽는데 요즘 들어서 즐겨 읽게 된 에세이 작가님이 한 분 계세요. 네네. 이스라 작가님이라고. 네. 그래서 그분 북토크 자리에도 이제 좀 간간히 다녀왔었는데 네. 말을 정말 재치 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트도 넘치고 네. 제가 여러모로 닮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애정하는 이런 팟캐스트 문소에 이제 애정하는 이스라 작가님이 나오시면은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민영님은 왜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좀 신비주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독자랑 작가 간의 거리가 있다면은 그만큼 신비로움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콕 집어서 누군가를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또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그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습니다. 이스라 작가님 들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꼭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나눌수록 두 분 모두 문학을 아끼는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두 분의 독서 패턴도 매우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종이책뿐만 아니라 이북이나 플랫폼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 주변을 보면은 이북 서비스를 많이들 애용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종이책파입니다. 저는 도서관에 가서 그날 그냥 꽂히는 책이 있으면은 네. 한번 쓱 읽어보고 이거 괜찮은데 싶으면은 서점이나 뭐 온라인 판매처에서 이제 바로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수집욕이 되게 강해서 네. 집 책꽂이에 반드시 제 책이 꽂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종이책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민영님 어떠세요? 저도 사실 세인님의 네. 말에 공감을 하긴 하는데 저는 서점에 들어가면은 딱 느껴지는 종이 냄새가 맞아요, 있어요. 그 냄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 방을 그렇게 냄새로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런 욕심도 있기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책을 살 때 무조건 택배도 안 되고 무조건 그 서점에 가서 구매를 해서 제 품에 안고 와야지 그 직성에 풀리는 편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가을이고 겨울이잖아요. 가장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침대에서 와인이나 핫초코 하나 타가지고 마시면서 읽는다면 그렇게 잘 읽던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엄청난 힐링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오프라인 서점을 살리시는 중요한 분이시네요. 네. 네. 또 종이책을 살리시는 중요한 분. 콜렉터가 이제 북콜렉터 개념이 또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두 분처럼 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책을 읽을 때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된다까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만의 독서법 같은 게 있으실까요? 문장의 소리를 통해서 작가를 소개받는다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네. 일단은 저는 독서를 할 때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게 이제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저를 불러도 듣지 못할 정도로 좀 상상에 심취하고는 하는데 네. 그렇게 책을 다 읽고 나서 작가가 그 책을 중점으로 한 그런 인터뷰나 아니면은 이거를 기반으로 한 창작된 시각 매체가 있는지 또 한 번 더 살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읽은 게 맞나 하고 시각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이유로 문장의 소리를 들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네. 생각합니다. 네. 또 민영님은요? 저는 그 앞에
앞에 또 말했던 거랑 연관이 되긴 하는데 은은한 스탠드를 켜놓고 그 이불 속에서 소리내서 읽는 걸 좋아해요. 근데 아무래도 은은한 분위기에 이불까지 덮고 있으면 졸리잖아요. 네. 게다가 소리 없이 책을 읽으면은 금방 잠에 빠져가지고 네. 소리 내서 읽고 나서부터는 잠에 빠지기보다는 정말 책에 더 빠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약간 낭독을 하면서 책을 읽는 방법인데 그게 확실히 요즘 나름대로는 새로운 종류의 독서법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모두 모여서 조금씩 낭독하는 완독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혹시 저희 문장의 소리 들으시면서 그 작가나 혹은 책의 매력을 느껴서 작품에 더 빠지게 된 경우도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제가 청취 기간이 막 엄청 길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시간이 나지가 않아서 뭐라 말하기 좀 어렵긴 하겠지만, 출연해주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은, 네. 이분들이 쓴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시간 여유가 날 때 꼭 읽어보고 싶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겨울방학에 도서관에 가서 이제 문수에서 만난 작가분들의 이야기를 하나둘씩 꺼내 읽을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네. 민영님은 어떠세요? 저는 매력을 딱 느꼈다라기보다는 그 방송을 듣다 보면은 김민정 시인님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유난히. 네.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면서 그래서 좀 더 궁금해져가지고 작품도 찾아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김민정 시인님이 워낙 그 말 표현법이 재밌으셔가지고 확실히 매력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나란히 누워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그댄 말이 없네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오지 않을 나를 추억하나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나요? 지나버린 시간도 찾아오지 않은 시간도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만을 느껴보아요. 누구에게도 차마 얘기한 적 없었던 작은 비밀 하나 말해 줄까요? 문장의 소리. 네. 오늘 청취자분들 모시고 문장의 소리 특집 꾸려보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시간이 왔습니다. 두 분께서 제일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 중에 인상 깊었던 작품을 낭독해 주시고요. 감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세희님께서는 어떤 작가님의 작품을 골라오셨을까요? 저는 우연하게도 이제 오프닝에 읽어주신 일기의 작가 황정은님의 소설을 들고 왔어요. 네네. 네, 계속해 보겠습니다. 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소라와 나나, 낙이라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소라와 나나는 자매, 낙이는 그 둘의 또래 남자예요. 네. 그래서 이들의 가족 이야기가 다소 어둡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결국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책이에요. 좀 오버스럽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이 책으로 좀 존재들을 좀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과 저의 배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구절은 특히 이제 요즘에 좀 필요한 구절이 아닐까 싶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들려주세요. 잊지 마. 내가 이렇게 아플 수 있으면 남도 이렇게 아플 수 있다는 거. 제대로 연결해서 생각해야 해. 그런데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의외로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닌지도 몰라. 오히려 그런 것쯤 없는 셈으로 여기며 지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기억해두지 않으면 안 돼. 안 그러면 잊어먹게 되는 거야. 잊으면 괴물이 되는 거야. 네, 황정은 작가님의 계속해보겠습니다의 일부분을 이세희님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세희님의 낭독을 민영님께서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되게 목소리가 씩씩하셔가지고 귀에 쏙쏙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김민영님께서 어떤 작가님의 어떤 작품을 골라오셨을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권미선 작가님의 에세이를 가지고 왔는데요. 책 제목은 혼자일 때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네. 근데 이게 책 표지에도 혼자일 때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 부분의 일부분을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에세이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길어서 이 표지 부분을 읽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네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온전히 혼자서 견뎌야 하는 시간들은 남는다. 혼자인 법을 알지 못하면 기대고 바라고 매달리고 실망하고 미워하고 다시 기대게 된다. 나는 기다리지 않기로 한다. 혼자일 때도 괜찮은 사람이 되기로 한다. 네. 권미선 작가님의 혼자일 때도 괜찮은 사람의 일부분, 김민영님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또 여쭤볼게요. 민영님의 낭독을 세희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평소에 에세이를 그렇게 막 자주 읽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표지에 있는 이 구절을 이제 읽어주신 거를 들으니까는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제 날도 선선해졌고요.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낭독해 주신 작품 외에도 요즘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다면은 청취자분들께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최근에 읽은 작품 중에 천선란 작가의 천개의 파랑이 있어요. 저는 좀 잔잔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를 선호하는데 네. 천개의 파랑이 딱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19년도에 한국과학문학상 수상도 했던 작품이라고도 해요. 네. 저처럼 따스한 이야기를 좀 천천히 음미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영님도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허수경 시인의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라는 책을 좋아하는데요. 네. 이 책과 함께한 지는 조금 오래되었는데 가을과 어울리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 아쉬움이 드는 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권미선 작가님의 에세이처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너무 소중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어요. 네네. 두 분의 추천작들 청취자분들께서도 관심 가지고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코너인데요. 바로 My Favorite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특집인 만큼 두 분께서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요즘 무엇에 푹 빠져 계신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문학이라는 예술도 사랑하지만은 음악 또한 정말 사랑하거든요. 네. 제가 읽기뿐만 아니라 쓰는 행위로도 이제 문학을 즐기는 것처럼 네. 음악 역시 듣고 보고 뭐 직접 만드는 것 등 다채롭게 음악이라는 예술을 즐기고 있습니다. 뭐 작사 작곡을 직접 해보기도 하고 뭐 그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게 이제 즐거워요. 저는. 그래서 홍대 공연장에 가는 발걸음도 상당히 가볍고 언제나 설레고요. 네. 그래서 졸업 후에도 음악을 좀 꾸준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나중에 큰 사람이 되고 문장의 소리 로고송을 만들 수 있는 영광이 올 때까지 꾸준히 자신을 연마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준비 중입니다. 졸업을 하면은 이제 네. 데모 앨범도 내고 뭐 이렇게 하나둘씩 진행해 보려고요. 그러면 파트가 싱어송라이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싱어송라이터로도 생각을 하는 중이고 네. 만약에 팀원이 꾸려지게 된다면은 밴드셋으로도 한번 보컬로 네. 보컬과 기타 위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되게 보컬 너무 파워풀한 보컬이실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민영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취미 부자라고 불릴 정도로 취미도 많고 좋아하는 게 너무 많은데 최근에 이제 가장 좋아하는 거라고 꼽는다면은 해외 축구를 열심히 네. 보고 있어요. 프리미어 리그 이런 거요? 네. 또 안 그래도 오늘 오는 길에 해외 축구 소식을 봤는데 네. 손흥민 선수가 네. 멀티골을 또 넣었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해외 축구 보면서 맥주 마시면서 치킨 먹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하고 있어요. 술 좋아하시죠? 많이 좋아해요. 아까 책 읽을 때도 와인과 초콜릿. 그 다음에 손흥민 축구 보면서 맥주와 치킨. 네. 너무 재미있는 답변이셨습니다. 그 밴드 활동도 음악 활동도 사실 문학하고 좀 닮아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축구를 어쨌든 사랑하는 마음도 일종의 긴장감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또 흥미로운 부분이 닮아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이나 또 좋은 취미 생활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술과 함께. 네. 너무 좋아요. 네, 누구보다 문장의 소리에 애정을 갖고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이라 저희 문소에 대한 궁금증도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문소 방송이나 제작진에 관한 것까지 뭐든 좋은데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꼭 해주셔야 돼요. 네. 혹시 공개 방송이 오랜만에 열린 게 맞을까요? 그렇죠. 코로나 그쵸. 때문에. 네. 그렇죠. 오늘 이렇게 청취자 특집을 공개 방송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네. 꼭 청취자 특집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런 공개 방송 자리가 많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11월 7일에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 문학 분야 선정자 특집과 팬데믹 플레이 특집 할 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심도 좋고요.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또 민영님도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는 사실 요즘 졸업 작품을 쓰고 있는 중이어서 네. 시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사실 시인과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영주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네. 쓰다 보면은 과연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게 맞나? 이거를 버려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막상 그게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조언을 듣고 싶었어요. 네. 근데 쓰다 보면 내가 이렇게 쓰는 게 맞나? 하는 게 맞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시를 써온 세월 동안 생각해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대로 가지 않는 게 시인 것 같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시가 움직여 주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언어가 스스로 움직여 가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다른 세계를 만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잘 된 세계라든지 아니면 너무 잘 되지 못한 세계라든지 이런 거는 잘 몰라요. 그런데 쓸 때 그냥 언어를 따라가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가 항상 저도 쓸 때는 지금도 그러거든요. 원래 이거 쓰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어떻게 된 것이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를 쓰는 사람의 운명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즐기시길 제안드립니다. 되게 말씀이 멋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책임은 못 지는 멘트였습니다.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이십니다. 네. 네, 한편 또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 좀 더 다루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문장의 소리를 유튜브로도 찾으시는 분들이 꽤 계신 걸로 아는데요. 네. 혹시 매번은 아니더라도 가끔은 보이는 라디오처럼 진행을 해도 재밌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확실히 공개 방송이나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작가들이 뭔가 전면에 좀 나오는 걸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 봐요. 네네. 가끔은 이렇게 보이는 걸로도 보면은 네. 듣는 것과 보이는 것 합해서 2배로 기쁨이니까. 네. 보이는 라디오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 라디오에서
매번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도 좀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맘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또 민영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 방송에서 좀 더 다루어졌으면 하는 부분보다는 네. 조금 정말 아쉬운 점? 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방송을 본 건 아니지만 네. 처음 방송을 들은 이후로 꾸준하게 청취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더 빨리 알았다면은 더 빨리 들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좀 저 같은 사람들이 없도록 뭐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네. 너무 웃었나요, 제가? 네. 참 그 홍보라는 것이 정말 그냥 저도 요즘 드는 생각인데 정말 알 수 없는 함정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청취자를 늘릴 수 있게, 청취자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홍보라는 게 또 눈에 보이는 성과는 또 아니어가지고. 네. 네, 청취자 특집의 고정 질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쭤볼까 하는데요. 저희 문장의 소리 매력을 5글자로 표현해 주신다면? 사로잡는 힘? 네. 사로잡는 힘. 네. 민영님은요? 항상 내 옆에. 항상 내 옆에. 네. 사로잡는 힘. 항상 내 옆에. 두 개가 연결돼도 되게 좋은 오행신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볼수록 매력, 작고 소중해, 믿고 듣는다. 꿀잼 보장각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사로잡는 힘. 네. 항상 내 옆에. 항상 내 옆에. 사로잡는 힘 항상 내 옆에. 네, 작고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전에 제가 두 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문장의 소리 참여 방법을 두 분의 목소리로 직접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희님, 저희 문소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장의 소리는 매주 수요일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문학광장 누리집과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처럼 스튜디오 밖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나는 공개 방송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작가님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다면 언제든 놀러 오세요. 네, 민영님 저희 문장의 소리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장의 소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장의 소리 청취자 게시판 및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팟캐스트의 청취 소감 또는 작가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매주 청취자 퀴즈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너무 두 분 다 전문가처럼 되게 잘해주셨어요.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녹음 끝나면 두 분 일정 있으신가요? 뭐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시간 7시 2분 지나고 있는데요. 네. 끝나고는 이제 여기 대학로에서 저녁을 먹고 네. 집에 들어가서 졸업작품을 마저 써보려고 합니다. 네. 또 민영님은? 저는 사실 저녁을 항상 거르는 편인데 얼마 전에 사랑니를 뽑았거든요. 네. 그래서 약을 먹어야 해서 좀 억지로라도 밥을 먹고 네.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같이 드시는 건 아니죠? 아니, 네. 너무 매정하게. 제가 너무 거절해. 네, 세희님이 너무 극렬하게 아닙니다라고 하셔서. 네, 그럼 각자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저녁을 PD님과 과장님과 함께 셋이 가기로 했습니다. 각자 내거나 제가 내거나. 어떤 거 드세요? 뭐 드실 건가요? 두두를 갈까 생각 중인데 협찬해 주시는 네. 전통주 파는. 네, 저도 거기 되게 좋아해요. 그러세요? 거기 가보셨어요? 감자전이 진짜 맛있거든요. 감자전? 네. 그래도 우리는 같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청취자 특집 방송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긴장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너무 잘 진행해 주셔가지고 덕분에 떨지 않고 무사히 소감까지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쭉 문장의 소리랑 청취자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또 민영님.
사실 너무 긴장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렇게 듣던 방송에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뜻깊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어서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준비하셨나요? 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청취자 두 분의 애정에 힘입어서 저희는 더 유익하고 즐거운 문장의 소리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이영주였고요. 문장의 소리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3분 책 광고는 누구나 책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코너입니다. 신간을 낸 작가, 편집자, 그리고 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시 읽어요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책들을 다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있다면 문장의 소리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다양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학광장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번 방송과 관련된 퀴즈가 업로드됩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께도 문장의 소리와 함께하는 협찬사의 다양한 상품 보내드립니다. 퀴즈 정답자와 함께 문장의 소리 게시판,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팟캐스트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청취자분들께도 다양한 상품 보내드립니다. 나의 첫 번째 약국 위드팜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W부티 컴퍼니에서 리다이치 헤어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대학로 우리술 공간 두두에서 전통주를, BHC에서 치킨 상품권을, 자연의 벗 바이오버스에서 친환경 생활용품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연출 김봉, 구성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